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지금 음력과 양력이 날짜가 같이 가고 있네요.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74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서울 쪽, 중부 쪽, 강원도 쪽은 눈이 많이 오지만 저기 경남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인데, 신인이 지구에 온 목적. 신인님, 하늘에서 지구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속도로가 막혀서 갓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의 갓, 신길도 몰라? 신의 길이란 뜻의 갓길이군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왜 막혔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야. 지구가 230개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무기전쟁, 자원전쟁, 핵전쟁, 영토전쟁, 종교전쟁, 환율전쟁으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있어. 내가 지구에 온 이유가 세계를 통일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 3차 핵전쟁을 막기 위해 온 것이야. 또 인간들이 지구를 졸업하고 백궁으로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내가 와서 도와주려는 목적도 있지.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230개 국가를 하나로 통일해야 지구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환경 파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기에 세계 통일을 위해서 왔고, 두 번째, 지하 핵실험으로 빙하가 급격히 녹고 있기에 세계를 통일한 뒤 핵무기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왔고, 세 번째는 99% 인간이 영혼훈련소인 지구 행성학교를 졸업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구에 출장 오신 거네요. 신인님은 매일 밤마다 하늘에 갔다 오신다는데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이나 걸리는 별인 백궁에 다녀오는데 유체 이탈로 지구시간 10분 정도 다녀오는데 여기와 차원이 다른 곳이므로 할 일을 다 하고 오지. 그럼 지구에 출장을 오신 거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출장을 온 것은 지금 지구촌이 어느 도단 시대로 가고 있고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로 지구 자체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내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지. 세계 통일. 지구촌의 세계적인 난제들은 내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이어 아시아와 세계 통일을 이루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한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움직여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세계연방이라는 강력한 세계연방정부를 수립하고 각국을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비슷한 관계로 만들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나의 진두지하에 각국이 공동으로 환경, 기아, 난민,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결국 세계는 통일되고 국경이 없어져 전 세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게 된다. 한반도라는 말을 타고 세계 통일하는 자, 허씨. 신이님, 한반도가 왜 말이며 말 안장이 완성되면 허씨 대통령이 나타나 왜 말을 타고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요?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말 안장이 완성되는데 그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그 말 한 장에 타고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가 바로 허시라는 예언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이야. 한문으로 허시라는 글자를 옆으로 보니까 말 위에 하늘의 말씀이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임금들이 허시가 나타날 때까지는 허시를 대신하여 신하들에게 윤허를 하여 국사를 보았고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왔으니 직접 허시인 내가 세계를 결제하고 재편성하고 통일하고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는 거야. 허자의 뜻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란 뜻이야. 그동안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지 못해 내가 말을 탈 수 없었는데 포항 출신 대통령이 나타나 그 도로를 신속히 만들게 되어 나는 후일 한반도의 말을 타게 될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된 뒤 세계 통일을 하러 말의 방향인 중국 대륙으로 달려가 먼저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것이야. 신이님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왜 핵무기를 모두 없애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가면 지구 육지의 70%가 바다가 되고 눈 덮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 인류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온난화가 심해져 기온이 정상보다 3도 정도가 더 오르면 지구는 멸망하게 돼. 기온이 오르면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지구는 현재 1도씨 상승되어 2도씨만 더 올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거야. 인간의 체온이 3도만 올라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듯이 지구도 기온이 3도씨만 올라가면 멸망할 수가 있어.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해. 지구 온도 상승과 세계 통일, 핵무기 제거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을 가진 국가들이 지하 핵실험을 할 때 그 열이 빙하 쪽으로 가서 빙하를 녹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통일해야 통제가 가능하거든. 하늘이 지상에서 행할 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국민의 고해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정된 1000만 명 내외의 인간을 백궁으로 데려가기 위한 알곡과 가라지 선별 심판이다.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셋째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이를 위해 하늘에서는 찰나 바이러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만과 탐욕에 찌든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판 말고도 인간은 항시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욕심을 부릴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체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병들게 된다. 반면에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좋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건강해진다. 이것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늘이 하려는 것은 이와는 다른 심판이다. 신이님, 하늘이 인간을 심판하나요? 그럼 심판하지. 그런데 심판은 크게 개인 심판과 집단 심판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영화 배너에서 배너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주었지. 목말라 하던 예수가 그 물을 먹을 때
베너라는 청년을 한번 쳐다보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베너는 물을 죄인에게 주었다고 로마 군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 그런데 그날 예수가 처형되면서 천둥벼락이 쳤는데 청년 베너의 어머니와 누나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땅굴에서 죽어가다 두 사람만 그 번갯불에 몸이 맞아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거야. 베너는 어머니와 누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12제자도 무서워 도망갔는데 모함받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수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의로운 마음에서 물을 준 것이었어. 수백 명의 다른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베너의 어머니와 누나만 고쳐진 거야. 그리고 그날 예수가 처형될 때 옆에 강도 2명도 처형되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동료 강도에게 꾸지람하면서 비록 자신이 강도였지만 예수를 보며 회개하자 예수가 그를 보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 그날 그 강도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에 도착했어. 몇 천년 후 내가 심판할 때 너를 구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야. 이야, 하늘은 즉시 응답을 주는군요. 그럼 사실 개인에 대한 하늘의 심판은 즉시 호르몬을 통하여 즉시 행복 호르몬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심판하고 유전자로 후손을 병들게도 없애기도 하지. 그리고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를 지은 자는 즉시 요절시켜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개인에 대한 심판이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자로 타락할 때는 도시 전체나 인류 전체를 집단적으로 심판하기도 해. 집단 심판이지. 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과 노아의 홍수는 집단 심판이네요. 아담 한웅족과 한민족. 우리 민족인 한민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백궁에서 우주선으로 지구에 운반되어 온 아담족, 환웅족의 하나이다. 지구에는 3억 5천년만 년 전에 만들어져 처음 정착된 네피림 이후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다른 인종들이 들어왔으며 아담족은 그중 가장 늦게 만들어져 들어온 인종으로 이전의 인종보다 발음 기관 등 신체적 특징과 두뇌가 우수하다. 아담족은 몽고 인종이라고도 불리는데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몽고 반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담족은 한반도의 한민족을 비롯하여 중국인의 일부, 유대인, 몽고인, 아메리카 인디언 등이 모두 해당되며 일본도 우리 민족이 건너감으로써 아담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담족은 원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 일대와 텐산 산맥 부근에 살았으나 후에 일본은 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일본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몽고 초원지대를 누비며 중국의 일부 지방과 한반도로 내려오고 다른 일부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를 지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 인디언이 되었다. 텐산 산맥을 넘어 동으로 온 아담족 중에는 아담, 한웅의 15대 손인 욕단의 13명 아들 중 12번째 아들 하월라가 있었다. 하월라는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하월라가 바로 당군이며 당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당군을 그냥 당군이라고 하지 않고 당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하월라 당군을 후손들이 하월라 아버지라 부른 데서 역류한다.
즉 단군 하울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후에 단군 할아버지로 굳어진 것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 개천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천절을 10월 3일로 기념하고 있으나 조선이라는 이름의 조를 살펴보면 열십, 날일, 열십, 달월로 10월 10일이 실제 개천절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민족의 우수성. 한민족은 1만 년의 역사 속에 하늘의 말씀인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과 같은 민족 경전과 고조선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2화의 이상을 가지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8대 민족 정신을 지키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주변 민족에게 모범을 보여왔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고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이면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 이 땅을 지키고 혈통의 대를 이어왔다. 우수한 두뇌의 우리 민족은 우리만의 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창안하여 사용했다. 한자와 한글은 한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구약 성경은 한자와 상관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에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창조설화가 있는데 한자 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 8명을 태웠다는 설화는 배 선자에 들어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은 마귀마에 들어있다. 이처럼 구약과 한자는 연관성이 깊은데 이는 우리 민족이 수메르 지역과 탄산산맥 이른에 살았던 주인공들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세종대왕 때 창조된 한글은 어느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공인할 정도로 탁월한 문자이다. 발성기관과 천지인 삼재를 이용하여 글자를 만든 한글의 제자 원리는 아주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누구나 배우기 쉬워 매우 실용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대에 한글만큼 쉽고 빠르게 타자할 수 있는 글자도 드물어 또 한 번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태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만 우리 글로 생각하고 한자를 중국 문자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자와 한글은 각각 뜻글자, 소리글자로 음과 양의 관계이며 모두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반영한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는 당시 수메르 지역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만든 글자이고 우리 민족이 중국 지역으로 넘어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한족들에게 전파되었을 뿐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방바닥 밑에 불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편한 돌을 깔아서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불 기운이 들어와 그 돌판을 데우면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는 원리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온돌 장치 중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 하는데 고구려나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돌 난방은 유럽의 백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다. 온돌은 당대로서는 그 어떤 난방 장치보다도 뛰어난 환웅종만의 문화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6.25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6.25의 잿더미와 보릿고개의 허덕일 뿐 아니라 변변한 자원조차 없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이 그 신뢰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